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연일 매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4조를 돌파를 하면서 11월 달에만 나올 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의 슈팅이 시작이 되었죠. 네, 오늘은 정말 삼성전자에 몰빵을 줬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산 금액이 5,200억이거든요. 네. 네,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이 5,80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팔고 삼성전자만 샀다는 거죠. 네, 뭐 네. 수급만 보면은 대충 그렇게 이야기가 맞춰지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이닉스 지난번 실적 발표, 하이닉스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실적 발표 때. 네.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2분기에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까지를 했는데 왜 공급 부족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설비 증설을 덜 했다라는 거죠. 네. 몇 년간. 그래서 결국 공급 부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갑자기 또 막 전방 쪽에서 안 쓰게 되면 전혀 다른 일이죠. 그동안에 있었던 뭐 데이터 센터들의 증설 계획이 없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뭐 근데 이번 분위기 보니까 컨택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게 증설을 안 할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내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 이용하시나요? 처음에는 뭐 5기간가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거 주다가 돈을 내고 쓰는 거죠. 네. 뭐 20기가 이렇게 쓰고 잠깐 이번 달에는 2테라까지 제가 넘어왔었어요. 되게 많이 쓰시네요. 2테라를 쓴 건 아니고 200기가가 넘어가는 바람에 2테라까지 주더라고. 필요도 없는 거를. 돈을 왕창 받았어. 야, 이런 식으로 구독 경제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저 같은 사람 뭐죠? 컴맹 수준인 사람도 자꾸 이렇게 쓰게 만드는구나. 그러니 제가 이런 정도 쓰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그것을 일반화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우리가 뭐 웅진코인이나 이런 거에 디지털 버전이 일반화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정말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한번 발을 담그면은 빼기가 상당히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구독 경제들도 그렇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 가격을 계산해 보면 하드웨어를 한 3년이나 4년에 교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가수를 한 단계 높여가지고 막 2~30만 원을 더 주고 그걸 사느니 그냥 그래 한 달에 10,000원 내고 3년을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구조적으로. 네, 그렇죠? 네.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는 월세를 쓰면 그걸 뭐지? 월납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모두 잡아먹는다 그래갖고 절대 그 월납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고 하던 그런 기억이 저희는 어렸을 때 있어요. 요즘엔 너무 익숙하잖아요. 뭐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소비를 나중에 한번 재보면 상당하지 않을까. 어찌되었거나 그렇다면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내년도 상황은 결국은 공급에 좌지우지 됐는데 몇 년간 공급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타겟팅으로 노리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로 끝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군요. 네, 오늘만 한 3.6% 정도 올랐고요. 네. 주식 수로 따지면은 900만 주 이상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있나 하고 봤더니 7월 달에 한번 1,500만 주가 들어왔었고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최근에. 네. 자, 그러니까 이제는 3% 계좌가 못 오르면 오늘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루였다. 네. 계좌가 3% 늘든가요? 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오늘 코스피가 0.7% 올랐거든요. 그렇지. 예, 모든 게 가만히 있고 삼성전자만 이렇게 올랐으면은 사실 더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다른 게 빠졌다는. 그러거나 아니면 거의 그냥 아무것도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혼자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그랬어요. 2016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면서 삼성전자 혼자 가고 다른 주식은 오히려 빠지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많은 운용자들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주어진 게 있죠. 벤치마크를 따라해라. 벤치마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 이제 공모펀드의 활기가 훨씬 더 줄어드는 상황이 2016년 삼성전자의 고공행진에서 나타났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장도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하루였다. 네. 않으신가 봐요. 저도 뭐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빗금이 막 하늘에 쳐져 있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이런 거지? 막 가고 있는 종목이 올라도 1~2% 올라도
너무 서글픈 거지 막. 아침에 좋았다가 또 오후로 갈수록 네. 또 막 시장도 빠지고 막 이랬죠. 네, 근데 변동성도 굉장히 컸어요 오늘. 삼성전자 근데 계속 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요즘에 미국에서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하루에 16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고치를 또 뚫었습니다 오늘. 아 진짜. 10만 명 뚫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게 놀라웠죠. 16만 명을 넘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셧다운 우려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봉쇄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뉴욕 주지사가 이제 식당, 술집, 체육관은 오늘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명령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시카고 시장도 30일 동안 자택 대피 권고안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이제 부양책도 아직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셧다운 공포가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 TF 자문위원이 최대 6주간 봉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 TF 자문위원이. 그리고 이제 마이클 오스터홀름이라는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이 말하기를 4에서 6주간 봉쇄를 할 경우에는 아시아, 뉴질랜드, 호주 사례와 같이 확진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거다. 이후 내년 1, 2분기에 백신을 활용을 하면은 이전 경제를 되돌릴 수 있다. 결국 봉쇄를 한 4에서 6주 정도 해야 된다. 라는 조언을 계속 바이든 옆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든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지금 6만 명 이상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료 시스템 붕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료 시스템 때문에 밀려 들어와서 봉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해도 더 이상 병원이 돌아가질 않아. 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막기 위한 행동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는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자체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고 이런 그 봉쇄로 인하는 경제 활성률이 떨어질 때는 그 부분만큼 뭔가 매출이 떨어질 테니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양책이 안 나온 때까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퇴근한 다음에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 큰 뉴스가 하나 떴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수 방식은 일단 어제 거론된 거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제3자 유상증자를 이 방식으로 1조 원을 투자한 후에 한진칼이 그 돈으로 이제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지분 30%를 인수를 할 거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산업은행이 돈을 대주겠다는 거 아니야? 한진칼이 아시아나 인수하는데 야, 돈 줄게 네가 해 이거잖아. 맞죠. 그치? 왜냐하면 산업은행은 자기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채권단 관계자가 말하기를 항공업계의 여건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대형 항공사 한 곳으로 재편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시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독점 구조로 거의 가는 거잖아요. 저도 우려됩니다. 뭉쳐지고 국적항공사가 아무리 나라가 크지 않더라도 두 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너무 방법이 없다고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생소한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시장에서 이 경쟁이 사라지는 이런 독점 기업이 출현하는 이런 인수합병 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건들도. 그래서 이것도 아마 허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저게 정말로 구체화적으로 얘기를 저렇게 해서 뉴스로 보도했다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충분히 준비해놓고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렇죠. 어떤 뭐 언론에 따르면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기 물 건너 현대산업 물 건너 갈 때부터 맞아요. 그런 거지. 그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현대산업에 먼저 돈을 안 받고 팔겠다고 한다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손절매 못 해갖고 계속 말려드는 거하고 비슷하다. 우리 손절매 해야 될 때 놓쳐가지고 계속 말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머리 나 왜 이랬지 나 바보인가 막 이러면서 돈이 점점 더 들어가는. 그리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한진칼이 이제 조 회장 지분이 41%고 강성부 펀드하고 지금 의결권 다툼 중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주 행동을 위해서 참여한 3자 주주연합이 지분이 46.7%입니다. 조 회장 지분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1조 원 돈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한진그룹의 우호적인 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좀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호재지 그러면. 그렇죠. 이 조 회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KCGI 측은 반대를 하겠죠. 그러겠죠. 이거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 저쪽도
생사가 걸린 일이 네, 그래서 정도 성명서를 수준인데? 냈는데요. 네.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현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보도 반대를 내용 한 거죠. 자체는 별로 안 좋네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한 4시가 좀 넘어서 또 속보가 났는데요. 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연구체 8천억을 주식을 전환한 후에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면 한 37% 정도 지분이 네. 확보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걸 한진그룹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뭐 방식이 조금 다른 거긴 하고 네. 결국 큰 틀에서는 또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KCGI 측에 이런 반대도 있고 하니 이 아시아나 회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인데 이 한진칼이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다가 인수를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직은 뭐 구체화된 게 없고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네. 다 추측에 불과하죠 지금은. 네.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네. 예. 하지만 뭐 아시아나 항공 살리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항상 사고 날 때 우린 보면 아 이거 아니다 싶을 때 손절은 빨리 하는 게 낫더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손절은 아 이건 내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손절을 해야 돼. 예. 항상 질질 끌다가 손실 회피에 두뇌가 있지 않습니까? 두뇌가 손실 회피를 강력한 동인이기 때문에 회피하다가 꼭 망치는 경우가 전 진짜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손절매 원칙이 이겁니다. 내 생각과 회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손절. 네,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 근데 의견, 사실 그게- 본인 손절매. 저요? 네. 손절매 딱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손절매하고 뭐 그런 기준 같은 건 아니지만 뭐 예상 대비 실적이 너무 안 빠졌다거나 나왔다. 네,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잘 안 간다거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가 완전히 훼손이 되는 경우 네. 사실 그게 제일 손절매를 하는 첫 번째 기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투자 포인트 훼손이면 아예 이 회사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조금 덜 나오거나 그래도 그런 방향성은 거는, 맞으면 갈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는 물려도 용인할 갈 수 있어. 버틸 수 있다고 나는. 내 인내력의 한계를 한번 테스트해 보지 하면서 난 갈 수 있는데 생각이 틀린 회사가 나하고 완전 다른 방향이면 그거는 참 참기 어렵. 그거는 손절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 샀던 이유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죠. 네, 손절매 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 SDI가 오늘 뭐 전기차 다른 뭐 LG 화학이나 이런 것도 소폭 플러스가 났는데 혼자 마이너스가 3%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 포드가 보상금을 지급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은 이제 포드는 삼성 SDI가 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 배터리 결함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쿠가 리콜 사태로 발생한 이 손실 여기에는 이제 EU의 신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치도 준수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포드가. 엄청 큰 돈인데, 네. 그렇죠. 몇 천억 되는 돈인데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삼성 SDI한테 책임을 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한 손실액 추정을 해보면 최대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삼성 SDI에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쟤네한테 팔아서 600억이나 벌었겠어. 네, 삼성 SDI의 작년 영업이익이 4,600억이었거든요. 네. 여기 한 2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절반이라고 해도.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BMW도 포드와 같은 배터리를 탑재를 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고요. 네. 이 포드가 리콜한 2만 대보다 더 많은 2만 7천 대를 리콜을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BMW도 이 포드가 소송을 하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의견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등등등 문제 때문에 내연기관 회사들의 그 이해관계가 같이 엮이면서 전기차가 진보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진보가 어차피 뭐 안 해도 좋거든. 근데 테슬라라는 강력한 추동체로 인해서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고마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DI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고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라는 게 확정이 안 됐지. 확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네. 명확한 이렇게 뭐 손해배상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네.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하한가간 한스 바이오메드 얼마 전에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언급했었죠. 드렸었는데요. 뭐 대주주가 네. 주식 샀다 그래가지고. 네. 이 미허가 원료로 제조된 인공 유방 그 회수 명령이 나왔습니다. 식약처에서. 네. 네. 그래서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
허가 사항과 다른 원료로 만든 실리콘 겔 인공 유방인 벨라젤 품목 요거를 회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점검을 해본 결과 2015년 12월부터 이 부적합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을 했고 네. 7만여 개 의료기관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스 바이오메드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네, 그리고 조심스럽다.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뭐 일단 7만 곳에 됐으면 훨씬 더 많이 시술이 됐다는 얘기. 그렇죠. 뭐 맞죠?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뭐 주가 측면에서도 당연히 업무 정지라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서는 하한가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소재가 너무 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으로는 미 상무부에서 네. 틱톡 운영을 중단시켰던 이 셧다운 행정 명령 발표를 네. 보류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틱톡을 못 쓰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잠깐 보류했다는 거죠. 네. 12일 발효될 예정이었거든요. 이 행정명령이. 근데 이거는 내용은 이제 애플에서 틱톡 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아마존과 구글이 틱톡을 위한 웹 호스팅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이런 제재안이 담겼었는데 네. 미 상무부가 지난달에 필라델피아 법원에서 행정명령을 금지하라라는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네. 행정명령을 연기했습니다. 네네. 네. 틱톡은 사는 건가? 뭐 일단은 뭐 이제 막 한숨을 팔아야 된다 막 이렇게 네. 막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 그러면서 어디였지? 그 회사한테 월마트, 오라클. 네. 네. 오라클 얘기가 나왔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소식인데요. 네. 퀄컴이 화웨이에 프리미엄 칩 공급을 허가를 받았다는 이제 중국 매체 보도를 그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확인된 이야기는 LTE를 지원하는 AP칩 공급을 승인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네, 이틀 전에 얘기한 내용과 조금 그것보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5G 칩이 아니라 5G 칩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근데 LTE를 지원하는 AP 칩만 승인이 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웨이가 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 퀄컴 칩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보도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퀄컴이 이제 화웨이의 프리미엄 제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모든 AP 칩을 납품하는 건 사실 물량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너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개수로는 어마무시할 거예요, 아너가. 그렇죠. 저게 보통 한 150달러 내외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직까지 공식 확인된 소식으로는 당초에 미국의 제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허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추가로 TSMC의 컨퍼런스 콜 이야기도 좀 전해졌는데요. 화웨이 공급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질문을 많이 받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라고 TSMC가 언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4분기에는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냐라는 대답에는 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네. 중국 제재 소식인데 네. 이제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또 마지막에 한 방을 또 날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굉장히 좀 아련한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왜 그런지는 난 모르겠는데 아련한 느낌이 들어. 저 이름이 좀 그렇죠. 네. 삶의 중심에 있었던 이름이었는데. 네. 네, 중국 국유기업에는 투자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소유이거나 이들의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을 31개를 명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과 미국 개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내년 1월 11일부터는 투자가 금지되고요. 이 31개 기업은 국방부가 판단한 기업인데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하이크비전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가 남은 몇 달 동안은 중국을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분석이 된다고 하고요. 네. 이미 불화가 심한 관계를 더욱 짓누를 것이다. 뭐 계속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걸 또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지속을 할 것인데 안 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이지 참. 네, 알쏭달쏭합니다. 네. 오늘 약간 조금 심심하게 저희가 삼성전자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심심하게 금요일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전 있어요. 있으세요?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요? 네, 아주 조금. 주력이 아니라서 그렇지. 왜 없겠어요? 그렇군요. 한숨이 나온다 근데. 좋은 회사잖아. 사실은 개인들은
대형주 투자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대형 투자를 권하고 반도체는 내년도 좋다니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를 하나 찾기는 찾았어요. 다른 거. 어떤 거요? 칩이 쓰일 때 반드시 쓰이는 어떤 거. 네, 그걸 찾아서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게 잘 가길 빌겠습니다. 근데 왜 좀 서운해 보인다?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안 가리수식은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항상 네, 금요일 날마다 그렇죠. 즐거워하셨던 게 막 옆에서 막 느낌이 기운이 전해졌는데 오늘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아 사실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가 제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실적이. 아 투자한 기업의 네. 실적이 덜 나왔다. 그래가지고 조금 속상한 마음 갖고서 주말을 그럼- 좀 찝찝하게 뭔가 그렇게 느껴져 지금. 아, 그래요? 네. 티가 많이 나나요? 네, 티가 많이 납니다. 포커페이스 하셔야죠. 네 포커패스. 투자자는 항상 포커페이스. 네, 근데 뭐 많이 미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네, 기업들의 실적은 16일까지가 마감이기 때문에 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온 실적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그 발표 날까지만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실적을 낼 것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한번 하자 그거 그래도. 아, 네. 하나,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근데 땡스가 아니고 땡갓이라고 저한테 지적해 주셨는데 땡갓인데 땡스갓도 된다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땡스 이러면 하나님한테 땡스라고 하는 거잖아. 나는 하나님하고 좀 친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난 땡스로 하려고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발음이 좋아 그게 훨씬. 그렇죠. 발음이 땡갓 좀 하면 편하긴 해요. 뭐 땡중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뭐 이상하잖아.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할까? 다시 한번.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